가 존재하는 어떤 전력학적인 변수 영역을 볼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실 고체 전체가 변하는 영역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주로 2학기 때 다루는 사이언스에서는 액체와 기체 사이의 변화를 거의 다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는 거고, 그리고 저 코어 도움의 존재, 의미, 그 안쪽에 있을 때, 왼쪽, 오른쪽에 있을 때 어떤 것을 뜻하는지도 다 얘기했는데, 특히 저 코어 도움, 그 녹색 모자 안쪽에 있을 때는 코어 액과 코어 증기의 혼합물 상태라고 그랬고, 그래서 각각의 질량이 있겠죠. 코어 액의 질량, 코어 증기의 질량. 그래서 그거를 코어 액은 MF, 코어 증기는 FC라고 쓰고, 두 개의 이제 혼합물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건도라는 건 혹은 퀄리티라고도 얘기하는 거고, 이제 X라고 봤을 때 혼합물의 전체 질량 중에 코어 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0이면 증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전체가 다 코어 액이고, 1이면 코어 증기만 존재하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X는 0에서 1 사이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 그래프가 수직축은 온도선 방정인데 수평축을 용어대로 기체적을 가지고 그린다고 한다면, 기체적이라는 거는 질량분의 부피였어요. 그래서 동일한 질량 대비 부피가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수평축인데, 코어와 액일 때는 액체니까 당연히 기체적이 대단히 작고, 증기가 되면 기체적이 되게 큰데, 근데 만약에 이게 섞여있는 혼합물 상태, 그 사이에 어느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이런 지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체적은 이 둘 사이에 어떤 값이 되겠죠. 액체만 있을 때보다는 크고 기체만 있을 때보다는 작은 그런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X라는 건도를 가지고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이 값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건 무조건 질량분의 총 부피 이런 개념이니까 섞여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섞여있는 혼합물의 최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코어액의 최적하고 코어 증기의 최적을 합친 게 전체 최적이다. 요거로 시작을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정의하기를 정의하기는 아니라 요거는 또 뭐하고 가느냐. 코어 액만의 부피니까 요거는 코어 액의 질량에다가 코어 액의 인체력을 곱하거하고 바꿀 거다. 질량분의 부피니까 질량을 곱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같을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정의상 전체 최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체적을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 전체에 대해서 얘는 이제 n v 구분하려면 이렇게 톡탈이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없어도 뭐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만 더 톡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정의라기보다는 요 관계식을 가지고 쉽게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놓고 보니까 이제 얘는 x가 되고 그대로 다 있죠. 얘는 x가 되고, 그러면
그러면 m 토탈분의 mg가 x니까 m 토탈분의 mf는 얼마냐? 1-x가 되죠. mf는 m 토탈에서 mg를 빼놓으니까 얘는 1-x가 됩니다. 얘를 토탈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관계식이 나오고요. 이렇게도 식을 잘 쓰지만 조금 더 흔하게 쓰는 방식은 이 방식인데 똑같이 x가 들어있으니까 x를 밖으로 빼낸 거죠. 빼내면 vg-vf라는 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vg-vf를 vfg라고 새로 하나 이름 붙여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는 이제 액체하고 기체의 빛재적 차이. 그래서 얘가 기화를 하면, 증발을 하면 노론 최적에서 이만한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빛재적이 커지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원래 포화 액 대비 그 광도만큼 EFG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 테이블을 보면 FG 값을 줄 때가 많이 있죠. VF 주고 VG 주고 이렇게도 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VF 주고 VFG 주고 여기도 하고 다 주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식이지만 이런 관점으로 의도가 있는데 요 컨셉이 다 동일하죠. 자, 최적은 각각을 더한 게 전체 최적이다 이런 거니까. 만일에 우리가 출발을 이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내부 에너지는 각각의 내부 에너지를 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가스, 포화 증기의 내부 에너지, 포화액의 내부 에너지 두개 합친 게 전체다.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질량 곱하기 스몰 u, mf, uf, mg, u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되나요? v 대신 u가 들어가면 똑같이 u가 돼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혼합물이 있을 때 두 개를 합친 게 전체다. 요 관점이 성립하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뿐만 아니라 엔탈피도 마찬가지고 엔트로피도 마찬가지고 엔트로피도 부분을 다 더해서 전체가 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픽하게 나타내면은 이런 이제 포화dom이 있을 때 비율적으로 이제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화의 포화진비가 5대5로 섞인 거다. 즉 건도가 0.5다. 이러면 이제 요거하고 딱 중간에 있겠죠. 5대5로 섞인 겁니다. 1대1로 섞였으면 약간 함정이 있는데 포화액하고 포화진비가 1대2로 섞였으면 요 점은 여기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까워요? 왼쪽에 가까운 거죠. 1대2로 포화액이 1, 포화진비가 2면 저 점은 어디에 가까워? 왼쪽에. 1대2 누가 더 많은 거지? 증기가 더 많은 거지? 그러면 그 성질은 누구에게 더 가까울까? 증기에 더 가깝지. 그래서 당연히 점은 이쪽에 가깝겠죠. 성장인가요? 네. 아침을 깨우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건도의 개념이고요. 엄청나게 많이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 토픽 우리가 지난 후반부에 많이 나왔던 이제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2법칙에 대한 서술들을 막 논의를 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이제 선도에다가 표시를
일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P, 뭐 P 앞에서 이제 바꾸는 일을 따르죠. 그러면 가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1번 상태, 2번 상태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과정, 프로세스, 가는 길을 경로, 뭐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앞에서 했죠.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누구 기억나세요? 용어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사이클이라 그랬죠. 예. 사이클은 이제 시작점, 출발점 같은 게 사이클. 자, 어떤 사이클이든 자, T분의 델타 Q 이건 열전달이죠. 이건 대문자로 썼어요. T분의 델타 Q가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을 돌려서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연력학 제2법칙 진술 스테이트 중에 하나였죠. 누가 했는지까지 혹시 기억해? 몰라요. 그럼 클로시우스 해보세요. 클로시우스 다른 서술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같이 나왔죠. 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면서 T분의 델타 Q를 접근을 해주면 이거보다 아까 잠깐 이게 이제 뭐였어요? 오랜만이죠? 예, 만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애니 사이클이면 이게 리버스블이 됐든 이 리버스블이 됐든 성립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돌려서 T분의 델타가 뭐 어떠나 작다 증명도 했어요 우리가. 예. 자, 근데 만일에 이거를 리버시블하게 리버시블은 또 어떤 의미였어요? 경로가 가역적이라는 건 혹시 저 정의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어떤 과정이 리버시블? 영어 단어로 배우는데 가역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게 리버시블인데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그렇지. 주변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원래 상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리버시블이니까 흔적이 남아. 그대로 돌아가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처음엔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럼 이게 만일 리버시블하다 그러면 똑같이 그대로 완전 거꾸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동일한 경로를 이렇게 돌아서 받거나 적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를 리버시블하게 똑같이 이렇게 거꾸로 돌면 모든 게 다 방향이 반대죠. 열전달이 들어오는 건 나가야 돼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적분 어떻게 돼요? 값이 수학적으로 반대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리버시블하면 거꾸로 돌렸을 때 거꾸로 뭐라고 불러요? 메모드 마인드 거꾸로 돌렸으면 그대로 돌렸으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그지? 네, 흔적 안 남기고. 자, 그러면 원래 이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이클이든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하여간 뭐 그게 모두가 뭐거나 작가. 근데 어떤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그건 거꾸로도 어떤 사이클이든. 근데 잘 리버시블하게 돌리면 경보도는 바꿔 커야 되거든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얘를 위반을 안 하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돌린 게 0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리버시블한 애는 영이 돼야만 돼요. 그래야 이 원래의 스테이트먼트를 부족하는 거야. 얘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그다음 결론이 나옵니다.
리버시블하게 돌리면 내가 내 자리로 돌아오면 값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 포인트가 리버시블하게 돌아오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버시블한 T분의 델 Q 자체를 DS라고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만일에 그래서 T분의 저걸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쓸게요. 물론 이제 인터널리 리버시블, 익스터널리 리버시블, 토탈리 리버시블 꼭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제 내부적으로 리버시블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0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같은 자리에 오면 무조건 제로니까 만일 내가 얘를 통째로 DS라고 스몰 s라고 놔야 될까요?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DS라고 놓는 거죠. DS. 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펑션이 포인트 펑션이면 위치가 정해지면 그냥 값이 정해지는 값이면 혹은 연력학적인 프랑스팅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 공부 많이 했죠. 이 U는 한 바퀴 돌려도 뭐가 돼요? U가 출발점하고 도착점하고 똑같으면 DU 적분을 가능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더 쉬운 거 해줄까? T 한 바퀴 돌려서 자기 자리에 와서 모두가 그냥 원래 온 거죠. 자, 어떤 애들이 이렇게 제로가 돼요? 선도상에서 특정 성질로 나타내지 연력학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자기 자리 돌아오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D도 돌려도요, P를 돌려도요, 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걸 통째로 DS라고 쓴다 그러면 한 바퀴 돌리면 제로가 되니까 S도 연력학적인 성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정리를 했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죠. 대문자도 상관없죠. 이거는 전체량 Q 대문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시블하게 P분의 델 Q 하는 거를 그냥 DS라고 놓고 이거는 이제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연락적인 성질의 값이다 라고 우리가 정했었어요. 이 히스토리를 제가 1학기 때 배운 거를 다시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자, 출신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그냥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S는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연력학 변수처럼 잡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의미부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앞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갈 때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냐? 그냥 DS1이죠. 그렇게 하면 그냥 S2-S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정의를 이용하면 1에서 2까지 T분의 델 Q를 인터널 내부적으로 리버시블하게 접근해서 올라가면 돼요. 어떻게 접근할 거냐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X2는 S1에 1, 2, T분의 델 Q 인터널 리버시블하게 접근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있죠. 어떤 내가 1번 위치에서의 S값을 얼마 하고 줬어. 2번에서의 S값은 얼마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적분해서 더해주면 값이 S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다른 문제를 보고. 자,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 S는 이제 위치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내가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가역병으로 가든 비가역병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내가 2번으로 갔으면 2번에서의 엔트로피 값은 정해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죠. 경로에 보관해야 돼요. 그래야 상태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나 압력이나 온도가 1번에서 2번 어떻게 가냐 경로하고 상관없죠.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런 식의 논의가 했는데 엔트로피 생성이라는 거를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비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사이클을 생각을 한 거예요. 1번에서 2번 갔다가 2번에서 다시 1번으로 오는 거. 그래서 1번에서 2번 가는 거는 뭐 가역일 수도 있고 비가역일 수도 있는데 2번에서 1번 오는 거는 이제 가역. 이렇게 해놓고 앞에서 봤던 이 법칙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 갔다 2번에서 1번 오는 걸 한 바퀴 돌린 적고 1에서 2번, 2에서 1번. 자, 근데 2에서 1 오는 걸 갖다가 가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쨌거나 이 적분은 0보다 같거나 작다가 제2 법칙이죠. 자, 그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 라인은 뭐 바로 이해가 되세요? 뭐 복잡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걸 다 그대로 다시 하는 건데 영상으로 보는 거라 그랬죠. 2번에서 1번 보는 게 이것을 경로가 다르죠. 얘를 우변으로 넘길 수 있죠. 저쪽을 우변으로 넘길 수 있어요. 자, 넘기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오고 마이너스가 오면 두 개를 바꿀 수가 있죠. 위아래 시작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경로가 달라요.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죠. 네. 경로가 달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인터널 리버시블 T분의 분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DS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DS를 또 1에서 2까지 적분하는 거는 또 뭐하고 왔다 그랬어요? 소음이 S2 마이너스 그래서 결론이 S2 마이너스 S1은 1분의 dq 1에서 2까지 적분한 것은 보다 같거나 크다. 근데 1에서 2 가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N이 가수 경로가 뭐가 돼요?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S2-S1은 T분의 dq 1에서 2까지 적분하는 거는 크거나 크다. 즉 내가 어떤 경로를 나가서 T분의 dq를 적분을 해도 실제적으로 S1하고 S2의 차이는 그거보다 크거나 운 좋은 같다는 얘기죠. 그 운 좋은 같다는 거는 언제 바뀐 거예요? 얘기한 대로 이것으로랑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리를 했잖아요. 같거나 크거나니까 이걸 이제 부동호 싫잖아요. 이걸 이제 같다라고 쓰고 T분의 dq 그 다음에 더하기 SJ라고 써주죠. 그래서 만일 이제 일식이 두 개가 동등하다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S젠이 0일 때 같은 거고 크거나 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크냐 그것만큼 여기 이제 S젠으로 더해진다라고 생각하면 크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좀 바꿔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쓰고 S젠은 0 언제? 리버시블하게 가요.
리버시블에 가는 정보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가면 보다 큰 값이 저걸 갖다가 엔트로피 생성이라고 부르고 0이거나 가역적이면 0. 그거 빼고는 다 0보다 큰 거죠. 가역적이지 않으면 0보다 큰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썼고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은 그거죠. 언제 가역이냐? 언제 뭐 가역이냐? 우리가 아까 정의는 얘기했어요. 주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야 가역이라고 했는데 또 언제 흔적을 남기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뭐든지 천천히 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뜨거운 물, 찬물을 갖다 놓고 뭐 이게 확 섞어버리면 못 돌아가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 섞고 차이 많이 나는 거 섞고 막 갖다 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절대 못 돌아가요. 언제 이제 천천히. 하여튼 뭐또 애매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뜨거운 거 찬 거 얘기는 기본적으로 온도 차가 있는 열전달 얘기였죠. 온도 차가 있는 열전달은 일어나거든요. 열이 지가 않는 거꾸로 되고 가지 않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온도 차가 있는 열전달은 어때요? 그럼 열전달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온도 차가 없는 열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온도 차이가 대단히 작은 열전달 하면 이제 리버시블 비슷하다. 자, 근데 열전달을 시킬 때 온도 차가 되게 작으면 작을수록 열전달이 대단히 조금 천천히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단히 느린 열전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대단히 느린 열전달. 그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비우고 온도 차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 온도나 여기 온도랑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열평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더블 이큐리브리움. 그래서 뭐 열전달이 있든 뭐가 일어나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뭐 공기 덩어리 이런 게 열평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변화를 해야 가역이 될 수가 있죠. 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공기 덩어리를 데웠다 식혔다 하면서 사이클을 만들 건데 갑자기 한쪽을 뜨겁게 막 데워. 그러면 얘는 뜨겁고 여기는 차갑고 이러잖아요. 그럼 시스템 내부에 이제 온도 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시스템 안에서 여기 뜨겁고 여기 차가우니까 내부에서 열전달이 생겨버리지. 그러면 그건 내부에서 비가역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뭐야? S젠이 있겠지. 그러면 그런 게 다 비가역성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천천히 혹은 열평형 유지. 기계적으로는 뭐 압력이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가역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과정이 있겠지. 그런데 해석하기는 쉽겠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많은 경우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역 과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에 대한 뭐 우리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더 평형을 보죠. 자, 우리가 먼저 그 오픈 시스템에 대한 전력학 제1법칙을 앞에서 얘기했죠.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걸 거꾸로 이제 그냥 구멍을 막는 거예요. 클로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이면 뭐 매스 인, 매스 아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전달이나 일하는 거 말고는 들고 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어떤 이제 살짝 뭐 열전달이 있고 일에 출력이 있었을 때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델 Q가 들어가고 델 W이 나오는 단순한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물론 뭐
이제 막 날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시스템의 에너지는 또뭐 이렇게 내부 에너지에 뭐 공유 에너지 비치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 하다 그러면 결국 이제 좌변에서는 델타 U만 남죠. 그러니까 뭐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그냥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될 거고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U는 뭐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5이라고 이런 덩어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 말로 다 써놨는데 자 내부 에너지는 경로에 무관한 상태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에서 2까지 쭉 까는 거 말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살짝 가는 거 여기에서 요만큼 살짝 가는 그때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뭐 물론 델타인데 이게 살짝만 가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걸 DU라고 하고 문제가 없죠. 이미 U는 이제 우리가 여자학교에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살짝 갈 때 발생하는 열전달, 일의 전달은 우리가 이 D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프로세스, 이제 일어나는 현상, 그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열전달 혹은 일의 출입은 우리가 다 델타로 썼죠. D는 이제 수학적인 이분량이고 그 변화 과정에서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살짝 일어나는 열전달, 살짝 일어나는 일의 전달을 델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인 D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연락할 시간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일어났을 때 델Q 마이너스 제로인데 살짝 일어났을 때 이걸 갖다가 DU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인데 우리가 1에서 2로 갈 때 U의 변화가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경로를 가역 경로로 가든 비가역 경로로 가든 아까 U의 값은 동등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시키는 거 아닌가? 계산을 어떻게 하든 봐봐. 이 차이가 해봐라고 했을 때 자, 비가역으로 가도 가역으로 가도 동일한 결과를 나에게 준다면 나는 당연히 더 쉬운 쪽을 택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쉬운 길을 따라가서 계산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많아요. 이렇게 비가역으로 가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내가 쉬운 길로 알고 있는 게 뭔지를 봤더니 자, 이렇게 갔을 때 살짝 갔을 때 델1이 PDV로 표시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죠 옛날에. 자, 가역이에요. 가역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바운더리 원이지. 가역 바운더리 원이 PDV로 배웠죠. 이거예요. 이렇게 팽창했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뭐 전기가 나온다거나 여기서 뭐 축을 꽂아서 돌리는 거 없죠.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팽창해서 바운더리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가역 경로를 따라간다고 치면 얘는 PDV가 리버시블 원인데 좀 더 써놓으세요. 우리 바운더리 원인, 리버시블 바운더리 원인입니다. PDV. 자, 그러면 가역 경로니까 열전달도 가역으로 돼야 되죠. 열전달도 가역으로 돼야 되죠. 자, 가역으로 열전달 되는 게 아까 뭐였어요? T분의 델Q를 인터널리 리버시블 한 게 우리가 DS라 그랬죠. 자, 그러면 델Q를 가역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델Q는 뭐하고 같아요? 델Q를 가역적으로 하면 TDS하고 같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TDS라고 쓰는 거예요. 가역적으로 연결해야 되고 가역적으로 이런 그 경로를 이제 살짝 따라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TDS가 아니라 PDV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DU를 할 수도 있겠네. 혹은 뭐 이렇게 넘겨주면 TDS는 DU 플러스 PDV라고 쓸 수도 있겠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자, 비록 가역 경로를 따라가서 DU가 이겁니다 하고 구했죠. 그죠? 그러면 다른 어떤 식으로 와서 구해도 같은 DU를 줄 거야. 그죠? 저기 나와 있는 결국 값들은 U, S, T, PV 전부 다 뭐예요? 다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럼 저 식을 이렇게 뒤집고 자리고 해가지고 그냥 상태 1, 상태 2에 대해서만 나타내는 식으로 나누면 바꿀 때 저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와도 상관이 없는 식이에요. 동일한 식.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가도 상관없이 얘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식으로만 쓰여져 있고 우리가 비록 가역 경로를 이용해서 이제 저걸 갖다 구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동일한 결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경로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관계식인데 이 상태하고 이 상태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DU, DV, DS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TDS는 가역 열전달이에요. PDV는 가역 1이에요. 비율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 식이 무조건 가역 경로에만 적용이 돼야 된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든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코멘트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정부에 무관하게 쓸 수 있어요. 이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쉬운 경로만 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TDS는 DU 플러스 PDV 많이 들어봤죠? 자, 요거를 갖다가 양변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저 시스템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소문자로 바뀌죠? 네, T, D 스몰 S는 DU 플러스 PU 요러면 이제 진짜로 여기 연락학적인 게 변수가 되죠. 분분 성들로 써야지 변수가 됐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변수죠. 변수가 됐습니다. 출발이 뭐였어요? 클로즈드 되어 있는 어떤 덩어리였죠. 그거에 일법칙을 적용한 거죠. 사실은 뭐라 그랬냐면 변수관 관계식인과 동시에 어떤 일법칙적인 관점에서 나온 관계식이고 이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식이라고 그랬어요. TDS는 DU 플러스 PD 이거 그냥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관계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실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H는 U 플러스 PV라는 그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DH는 DU, PDV, VDP를 넣으면 TDS는 DH-VDP 50도 이제 많이 쓰게 그게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변수로서의 이제 S, 스몰 S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온도와 압력에 따른 뭐 엔탈피, 내부 에너지 이런 테이블들 다 갖고 있는데 그 끝에 보면 엔트로피도 있었잖아요. 엔트로피는 어떻게 계산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S는 T분의 DU, T분의 P 이런 식으로 써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적분을 이제 1에서 2까지 하면 S2-S1을 하는 게 각각을 적분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U에 대해서도 혹은 H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고 뭐 구해봤자 같은 값이겠죠. 물론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 자, 뭐 저렇게 해서 이제 일반론적으로 구해진 테이블들이 뭐 존재하고 값들이 존재하고 근데 뭐 만일에 이게 이상기체다라고 한다면 이상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뭐 DU는 CVDP, DH는 CP 궁극적으로 PV나 이걸 갖다가 집어넣는 DU 예를 들어 DU는 CV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P나 우리 P는 V분의 R 이런 식으로
du가 cv dt 뭐 이렇게 바뀌고 p분의 p가 v분의 r 이렇게 바뀌고 p분의 p를 v분의 r로 바꾼 이유는 혹시 아시겠어요? 왜 바꿔야 돼? 접근을 해야 되니까 변수가 비체적이니까 뭔가 비체적이 들어있어야지 접근할 거 아니에요. 요새들 PV나 RTO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v분의 r 집어넣고 접근이 가능하게. 요거는 그냥 13단원? 14단원이야.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단원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뭐 어쨌든 1학기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 덩어리 봤을 때 이렇게 포인트 찍어서 이제 그 지점에서의 각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수 간에 관계식을 만족시키면서 변해야 된다. 예. 저 메모친 식은 머스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연력학 제2 법칙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거였어요. T분의 T 돌리면 이런 부등식, 클라시우스 부등식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이나 연동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보다 먼저 나왔던 얘기들이 있죠. 뭐 이런 연구들이 없어, 저런 연기관은 없어, 그런 게 연력학 제2 법칙이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사실 제2법칙이라기보다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우리가 세웠던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뭐 Q 들어가고 W 나오고 수식화를 한 게 1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 엔트로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수식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동일하죠. 그럼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수식화 시킨 게 1법칙이니까 얘도 이제 이 법칙 하면 되죠.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이유는 그런 부등식이고 이런 진술에다가 2법칙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일책은 그냥 엔트로피에 대한 식이라고 그냥 엔트로피 식. 이법칙 이렇게 하죠. 근데 뭐 다른 뭐 책이나 논문들 보면 그냥 이제 이 수식화한 거를 또 이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문장이 됐든 요식이 됐든 뭐 다 이법칙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 직설이고.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언제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언제 될까? 자, 먼저 이제 쉬운 거부터. 질량이 들어가고 질량이 나가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갖고 들어오는 엔트로피, 가지고 나가는 엔트로피. 자, 그래서 M인 스몰 S인 M업 S업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동일한 관점으로 갈 수 있냐? 우리가 앞에서 봤죠. 부분의 내부 에너지를 넣으면 전체 내부 에너지가 된다 그렇듯이 엔트로피도 부분 엔트로피를 넣으면 전체 엔트로피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량 덩어리가 들어온 거야. 더해졌어. 모든 걸 합친 게 엔트로피. 나가면 너무 빠져나가는데. 자, 그 관점에서 열연달을 한번 볼게요. 자, 열연달이 있잖아, 그죠? 우리 일법칙 할 때 Q 기능 다 했어. 그러니까 여전히 Q 기능이 있어. 싹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T분의 델 Q 리버시블, 그게 이제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델 Q 리버시블. 그렇죠? 그게 엔트로피 변화 맞죠? T분의 델 Q. 자, 요거를 관점을 이렇게 바꿀게요. 자, Q인 열연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상? 바운데리에서 일어나죠. 자, 그 바운데리에 들어오는 거야, Q인이. 자, 근데 T분의 델 Q 이것이 뭐냐? T분의 델 Q 이것이. 자,
리버시블이 어려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관찰 영역을 요 열선달 일어나는 바운더리 근처에만 아주 얇게 좁게 딱 잡았어요. 내가 요 영역을 되게 얇게 표면하고 두께도 별로 차이 안 나고 되게 작게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열전달이 일어나는 요 지역의 온도는 되게 작은 영역이니까 그 영역의 온도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별로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그래서 저 작은 덩어리는 아까 얘기했던 자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저 작은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리버시블하게 힛이 들어간다고 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더멀 이퀄리브리엄 유지하는 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요것만 나의 일단 작은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리버시블 비슷하게 T분의 델 Q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온도는 어디의 온도예요? 여기 온도도 아니고 여기 온도도 아니고 어디의 온도예요? 열전달 일어나는 그 영역의 온도죠. 그래서 델 Q를 들어오는 열전달을 요 열전달 일어나는 경계의 온도로 나누는 값, 요게 리버시블하게 여기 작은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그 영역에 엔트로피 변화네.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각각의 합이 전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엔트로피 변화는 이 전체에 그냥 더해지면 되겠네.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뭘 넣어라? 자, T 컨트롤 서피스, 바운더리 온도죠. 요 T CS분의 델 Q인 전부 다 바운더리잖아요. 요거를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가까이.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그냥 더해지는 거야. 자, 질량 덩어리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갑자기 여기를 가야 하면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안 뜨겁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 안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거는 나 어디로 간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가역성이죠. S젠하고 추가로 써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내부에서의 비가역성 S젠. 뭔지를 몰라. 그냥 S젠. 난 모르겠다. 안에서 뭔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 분명히 비가역성에 대해서 다시 더해지는 게 있을 거다라고 S젠. 자, 시계 이제 그 구성은 이제 그걸로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제 요거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시스템 엔트로피 변화율은 마찬가지로 dt 델타 t로 나가서 미분 보내죠. 미분하면 똑같이 q는 이제 q 단위, s 단위, m 단위, n 단위라고 이렇게 전부 다 시간에 따른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전달률, 엔트로피 생성률 다 율 붙이면 되죠. 그다음에 질량이 나오고 질량 무량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고 그다음에 이런 코멘트 붙여놨습니다. 그럼 언제 S가 제너레이션이 제로가 되겠냐? 아까 속에서 이렇게 온도차 때문에 열전달 생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럼 비가역성이 없어야 되죠. S점이 제로가 되면 그래서 뭐 내부 방사능 이퀄리브리엄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뭐 압력의 뭐 차이라든가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사실. 예. 자, 그래서 저렇게 쓰여져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저 식들이 엔트로피식 뭐 아예 그냥 대놓고 연력학 제곱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래 놓고 그 다음에 뭐 만일에 이게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이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뒷부분 주의들 M이 M-아웃이 없으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아니면 덩어리가 되게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 전체가 되게 작아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요 표면의 온도나 속의 온도는 비슷해지겠죠. 네. 그거를 표현한 건데
조금 애매하게 써놨는데 근데 이 다음 페이지를 설명을 하면 아, 10단원에 지금 하던 얘기가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1에서 9단원까지 복습이고요. 10단원이 뭐 실제 새로 배우는 건데 10단원 초반부에 다시 또 비슷한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잠깐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열기관이라는 걸 또 배웠었거든요. 2학기 때 대단히 많이 이제 다루게 되는 거고 이게 복습 슬라이드의 이제 마지막인데 항상 열기관은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힐 엔진이라는 게 있을 때 힐 엔진은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받아서 일을 만드는. 그러면 이제 열을 주는 쪽, 온도가 높은 쪽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뭐 우리말로 고열로 만들어서 히 레저바 뭐 표현이 있었습니다. 히 소스. 그냥 고열로 할게요. 고열. 그리고 뭐 이법칙적인 논의에서 뭐 반드시 저열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 다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힐 엔진이 그게 우리의 해석 대상이 되는 시스템인데 고열원으로부터 QH를 받고 소프트워크를 하고 QL을 배우는 그런 게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법칙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법칙을 봤기 때문에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열단단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경계면에서의 온도가 얼마냐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PCS 컨트롤 서피스 온도인데 고열원 쪽이니까 H라고 쓸게요. 저열원 쪽은 TCS L이라고 쓸게요. 자, 사이클이에요. QH 넣고 워크샤프트 하고 QL 내보내고 사이클이니까 5인치 원 사이클에 대해 자, 다시 할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엔진이 QH 받았어. 1회 QL 버리고 다시 원위치. 요게 사이클이죠? 네. 예. 자, 그 한 사이클에 대해서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를 염두에 둔 1법칙을 세워봐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 한 사이클 자, 델타 E 시스템인데 얼마가 돼야 돼요? 한 사이클 원위치죠. 제로예요. 그죠? 일단 제로인데 근데 또 우리가 1법칙 식으로 뭘 하냐면 자,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들어온 거 나간 거 QH 들어오고 QL 나가고 샤프트가 나갔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1법칙이죠. 개념적으로 아는 거죠. 샤프트하고 QH-QL 이런 건 아는 거죠. 그게 1법칙이에요. 자, 2법칙도 똑같죠. 돌아서 원위치.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 시스템은 제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제로. 그런데 식의 우변에 뭐가 있었냐면 자 TCS분의 Q 있었죠. 자, 그 Q가 이제 부호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Q죠. 저 Q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자, QH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온도가 TCS-H였어요. TCS-H분의 QH, 이거 더해주고 QL은 마이너스 나가는 값이에요. 마이너스 QL하고 그때의 온도 TCS-L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요 엔진 내부에서 발생한 엔트로피 생성 뭔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래서 S change 이렇게 하면 이거 특식이 되겠죠. 동의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열기관은 힐엔진은 우리가 열 효율을 따지잖아요. 항상 우리 열 효율 표시죠.
더블 이피션시 연료율. 보통 어떻게 정의했냐면 QH분의 샤프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연원에서 가해준 연에너지분의 축일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바로 나와요. 지금 샤프트 웍이 QH-QL이죠. 샤프트 웍이 QH-QL입니다. 이렇게 QH-QL이 바로 여기 들어가서 1-QH분의 QL로 나오죠. 이 정의도 기억 한번 본 적이 있는 거 맞나요? 자, 그래서 1-QH분의 QL 그러니까 정의는 이거예요. 이 정의로부터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1법칙을 썼고요. 자, 식을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칙들과도 당연히 방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결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QL을 한번 없애보자. 자, QL은 다 넘기고 나누고 하면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이제 써준다 이렇게. QL은 CS에 그래서 이걸 통째로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어요. QL을 대입을 해줘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연료율이 이렇게 써지네요. 이렇게. 1-TCS H분의 TCS 마이너스 이쪽으로 쭉 써있죠. 이거예요. 네. 단순하게 1법칙, 2법칙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집니다. 네, 일반적인 식이고 결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것식을 한번 끼얹어 볼게요. 자,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자, 먼저 이 엔진이 리버시블하게 동작하여 내부에서 기가약성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뭐부터 날아가냐면 S젠 지우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남아요? 1-PCSH분의 PCSL이죠. 그래서 엔진이 이제 가역적이면 요 열전달이 일어나는 거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1-PCSH 이게 온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열전달이 되게 천천히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 안에서도 열전달이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지금 굳이 힐 엔진이 리버시블이냐? 근데 생각을 이제 넓히려고 한 게 뭐냐면, 자, 요건 사실 이제 3학년 열전달 컨셉인데, 자, 여기에서 열전달이 천천히 일어나려고 그러면 요 밖에서 요 경계로 들어오는 열전달도 천천히 일어나야 되죠. 여기에서는 1kW가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1W가 갈 수 있는 에너지 구동의 미개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3학년 열전달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 천천히 열전달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천천히 가야 돼요. 아주 천천히 가야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열원의 온도하고 이 경계의 온도가 크게 차이가 많잖아. 여기가 1000도고 내가 이제 이렇게 여기 열전달을 시킬 건데 여기가 막 1000도짜리 가스야. 표면 온도가 800도 이러면 온도차가 심하죠. 확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는 천천히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밖에서도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돼요. 그래서 경계의 온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말이 되려면 밖에도 천천히, 그래서 TCSH가 pH랑 별로 차이가 안 나야 되고 PCSL도 별로 차이가 안 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연료율이 1-TH분의 PL로 사실은 돼야 이게 리버시블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가역적인 사이클에 대해서는 1-TH분의 PL로 이피션시가 쓰여지는 걸 이미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카르노 이피션시라고 있죠. 그럼 카르노 사이클을 배울 겁니다. 다시. 예. 그래서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요거보다 살짝 한 칸 앞선 게 이제 뭐가 있었다고? 원래는 이제 경계온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여론의 온도 TH, TL 이게 아니라 그 앞에 경계온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다 이제 코멘트가 슬라이드에 쓰여져 있는 것이니 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복습은 끝내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올려놨죠. 이제 드디어 본 게임으로 가스 파워 사이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까요? 가스는 우리말로 파워는 이제 동력이라 그랬어요. 동력 사이클이라는 게 핵심이고 일 만들어내는 거, 파워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뭐 정의는 심플합니다.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사이클이 동력 사이클이고 저게 파워라는 말을 붙이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돼야 하죠. 파워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이라고 부르는 어떻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로 계속 방출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동력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근본적인 개념은 어쨌든 열 에너지로부터 일을 만드는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변환시킨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을 하는 대표적인 장치고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는 참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은데 뭐 그런 얘기 했죠. 이제 엔진은 내연기관 엔진은 사실 뭐 현대를 예를 들면 승용차용 자동차 내연기관은 거의 이제는 R&D를 안 하다시피 다 모든 그 영향을 뭐 전기차나 뭐 수소나 기껏해야 이제 하이브리드 이런 거 투입을 하는데 근데 사실 내연기관은 이제 승용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뭐 트럭, 뭐 선박, 얘도 뭐 작은 배가 있고 뭐 태평양을 오고 다니는 무지막지하게 큰 배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발전소에도 거대한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고 사실 대체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배터리하고 전기로 만든다 쉽지 않거든요. 연료전지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연기관이 꽤 오랫동안 이제 남아 있을 거고 중요하게 쓰일 거고.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요 연력학의 뒷부분 일을 자동차 엔진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이제 엔진은 일부고 우리 뭐 발전소 같은 거 예를 들어 발전소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방식이죠. 이것도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고 계속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전형 퇴직할 때까지는 다 그대로 있어야 돼요. 요즘에 죄다 컴퓨터 잘하나 봐. 다 AI 한다고. 전통적인 공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귀해요 요즘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집에 저기 대학원 간 동생이 있고 이러면 형이나 대학 어디 가야 돼? 뭐 기계과 가라고 얘기는 못 해주겠는데 적어도 AI가 유망하니 AI 컴퓨터 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한번 잘 찾아보고 사실 전마켓이 되게 안 좋아요. 의외죠? 안 좋아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자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발전소 얘기 많잖아요. 뭐 단점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전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갈수록 많이 쓸 겁니다. 근데 그 전기를 이제 뭘로 만드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으로 그 모든 전기를 만들겠다라는 문제는 대단히 논란이 많은 주제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지라는 이상적인 강의성하고 현실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내가 원래 이제 4학년 과목 중에 이제 뭐 무슨 뭐 에너지 어쩌고 하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되게 많이 하는데 이만한 분들 내가 안 들었어. 대학원에 지금 안 들었는데 내년쯤에는 다시 이제 그 과목을 열면 이런 정책적인 얘기, 중장기적인 전망 이런 얘기가 거의 그 얘기만 하거든요. 한 학기 내내 슬라이드 막 몇백 장 있는. 네. 지금 2학년이니까 내년이나 내년쯤에 관심이 있으면 에너지 이슈를 조금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해요. 오늘 그 얘기만 할게요. 절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자, 파워 사이클 동력을 만드는 방식이죠.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는 얘기인데 이제 작동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 시스템 형식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좀 뭐 애매한 얘기죠. 시스템이 뭐 오픈이냐 클로즈냐, 뭐 대부분 이제 오픈이죠. 오픈 시스템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터미널을 돌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작동 물체에 따라서 가스, 스팀 그게 이제 대표적인데, 스팀은 물을 끓이면 증기가 되잖아요. 그 증기를 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리고 하는 게 큰 방식이에요. 또 하나의 방식이 이제 기체. 기체가 뭐냐면 가스를 천연가스 같은 거 예를 들어 오를 태워요. 그러면 이제 고온의 염소가스가 되죠. 그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터빈을 돌려요. 그거는 이제 가스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하여간 뭐 이건 뭐 서두 동력 사이클을 이용하기 위해서 카르노 사이클을 다시 좀 볼게요.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이 좋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 카르노 사이클 효율이 1-TH분의 T에 그다음 또 뭐라 그랬어? 리버시블한 때 가장 효율이 높은데 어떻게든 뭘 만들던 그게 그냥 최고 효율이었죠. 카르노 리버시블 사이클로 하든 또 다른 리버시블 사이클로 하든 어쨌든 최고 효율은 1-TH분의 T에 그럼 좋다니까 구현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자, 일단 작동유체가 필요해요. 가스라고 합시다. 우리 생산 수축 시켜야 되니까 가스를 이용한 카르노 사이클. 자,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을 이제 돌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배관이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가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지가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 자연스럽게 사이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르노 사이클 기억은 나시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걱정 다 나오는데 이런 거였어요. 자, 번호 붙여놨어요. 1, 2, 3, 4로. 자, 가스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 자, 여기가 이제 고열원이에요. pH.
여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 천천히. 되게 천천히 가고 있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열전달이 QH가 들어올 건데요. 자, 카르노야. 카르노는 리버시블이야. 그러면 이 열전달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얘 온도, 이 가스의 온도는 뭐여야 돼? pH여야 되죠. 온도 차가 있으면 비가열이다. 그래서 이 열전달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천천히 가면서 항상 그냥 이 가스는 pH라는 온도에서 얘를 받아야 돼. 현실적으로는 pH-0.000001도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죠. 그래서 가스가 좀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래서 1번에서 이 과정은 pH라는 온도에서 등온 상태에서 열전달이 들어왔네요. 자, 이거 좀 놔두고 3, 4번 여기는 열 버리는 과정이었거든요. 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열온이 PL일 때 이게 천천히 가면서 가스가 PL이라는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저 QL을 버려주고 시간이 풀러랑 같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